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네, 참 힘든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동안 해오던 이제 그 프로젝트가 금요일에 끝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뭐 공유드린 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좀 그 직무 자체가 좀 조정이 됐었어가지고 예전처럼 그렇게 여유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신경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이번 주에는 원래 이제 해오던 그 투자관 계속해서 이제 발표드리던 거를 못하고 그다음에 한주 NCS도 좀 분석을 못해가지고 주중에 동영상을 새로 업로드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제가 주간에 한번 분석을 해오던 그 빌홀딩스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플랫폼이 처음 이제 그 성과를 이제 측정하기 시작한 게 이제 11월 1일이었어요. 24년 11월 1일이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거의 1년이 돼가지고 그냥 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소소하게 뭐 그 1주년이라고 좀 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이거를 좀 공유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 우선은 빌홀딩스 먼저 분석하는 부분 좀 공유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되게 귀여운 고양이 같지만 이제 약간 맹수를 표현하려고 한번 커버 이미지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빌 같은 경우에는 전환 비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잡은 먹기를 놓치지 않는 이제 맹수 같아 보이진 않지만 맹수 같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AI가 이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따른 시간과 노력에 근거한 그런 전환 비용 같은 거를 낮춘다면은 어떻게 될지 조금은 그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생각해보고 결론을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MA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빌이라는 기업이 이제 기업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드려보자면은 빌은 이제 주로 그 작은 기업들, 중소 중견기업 대상으로 이제 그 지원부서의 재무 회계 업무 같은 거를 디지털화해주고 그다음에 자동화해주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제 어떤 이제 하청업체들로부터 어떤 그 중간재 같은 거를 공급받는다 혹은 이제 뭐 원재료 같은 거를 공급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런 공급업체들에게 대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자기가 어떤 그 최종재 혹은 중간재 같은 거를 다른 기업에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팔 때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과정에 들어가는 이제 청구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승인하거나 지급, 수금 같은 작업 같은 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이 비용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경비 같은 거를 드리는데 그걸 통제하고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원부서의 업무 효율을 개선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모델로 제공되고 그다음에 기업 회계 소프트웨어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 공급망 네트워크 이런 걸 연결해가지고 이제 원스톱으로 어떤 기업한테 이제 편의성을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BM을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이제 접합해가지고 반복적인 수작업을 줄이고 더 나은 재무 운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발생하는 방식은 이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을 구독하는데 따른 구독 수수료 하고 거래 수수료로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거래 계약 같은 거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로 수취하는 그런 수수료,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여기에 이제 예치해 놓은 그런 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플로트 수익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구독 수수료하고 거래 수수료 이 2가지가 좀 메인 그 B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해가지고 24년까지 구독 매출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이걸 보면은 계속해서 구독 매출이 감소해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절대량으로 치면은 이제 점차 이제 완만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반해가지고 거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그런 추이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체 매출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거래 수수료 부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을 보자면은 재무 영역에서 이제 공급사로부터 이제 고객에게 이제 결제해가지고 회계로 이어지는 그런 밸류체인을 자동화하는 그런 이제 BM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플랫폼하고 이제 거래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및 AI 기능 이거를 전체 통합해가지고 원스톱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는 무엇이냐를 보면은, 우선은 이제 그 전사적으로 어떤 그 데이터나 아니면은 그 거래, 결제 같은 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다 이제 시스템화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ERP 시스템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존 비즈온, 그 다음에 글로벌리 보면은 SAP 같은 기업들이 이제 ERP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비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재무, 그 다음에 거래, 결제 이런 분야에 있어가지고 특화된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제 송금 플랫폼이나 아니면은 내부 회계팀 처리 아웃소싱 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런 그 서비스를 이제 대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를 대안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 같은 경우에 타겟 시장은 이제 재무운영 자동화 솔루션 시장,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혀서 이제 이해하자면은 APAR 자동화, 그 다음에 기업 지출 관리, 지급 수급 네트워크 및 중소기업용 재무운영 시장, 이 정도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어카운트 페이어블 오토메이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AP인데요. 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12.8% 정도의 성장률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이제 재무자동화 시장 같은 경우에는 14.2% 정도의 성장률로 이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7억 불 정도 규모에서 이제 30년까지 가면은 13.8억 불 정도의 시장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전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보면은 솔루션 판매 기준이고, 빌 같은 경우에 거래 이제 BM이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토로 페이먼트 볼륨이 이제 3천억 불 정도 된다. 여기에 이제 수수료율을 곱하게 되면 이제 실질 매출은 여기보다 훨씬 작게 되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시장이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M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통합적으로 재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접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특화되어 가지고 어떤 그 좀 더
그 지분 용의가 낮은 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좀 재무 운영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리하고 그다음에 그 좀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이 거래 기반이기 때문에 거래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기업이 서비스를 제공할 그런 요인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소비자와 이제 그 공급자 관계 속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이제 그 매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키워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더 많은 소비자가 더 많은 공급자를 유인하게 되고, 공급자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그런 구조가 형성되면서 이제 그런 선순환이 이제 기업이 성장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제 이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이제 그 데이터가 이제 그 소비자 기업이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유하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더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머신러닝을 그런 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의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데이터 혹은 이제 AI 학습에 대한 그런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쟁 열의 요소로는 이제 그 대기업 고객 중심의 플랫폼으로는 이제 그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TAM이 제한되는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RP 회계 시스템 업체들이 AR 기능을 자체 내장하는 그런 내재화 시도도 있다라는 것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그 위험 요소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2022년에 169.43%로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구가했는데 이제 점차 낮아지는 그런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 그 가장 큰 원인은 보시게 되면은 구독 매출이 좀 정체 중이다라는 걸로 좀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거래 그 성장률도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265% 크게 성장했던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좀 성장률이 낮아진 거는 사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앞에서 보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성장 내러티브는 뭐냐, 디지털화 자동화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이제 원래 이제 대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그 자동화를 추구했었는데 이제 그런 트렌드가 중소기업에게도 확장되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에게도 백오피스 업무 자동화가 필수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 속에 있다. 그리고 이제 SMB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전환율이 이미 낮기 때문에 앞으로 보게 되면은 좀 성장 여력이 크다라는 점도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네트워크나 아니면 플랫폼화 효과 같은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전체 거래가 증가되면서 이제 수수료나 업셀링이 가능해진다라는 게 이제 수익성 계산 측면에서 혹은 성장 내러티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중요한 근거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 관리나 통합 재무 플랫폼으로 확대되는 것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비례 성장 내러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제적 해전은 무엇이냐? 결국은 전환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 B2B 그 소프트웨어 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이제 그 해자의 근거가 전환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회계 소프트웨어 비례 플랫폼 하고 이제 그 고객의 업무가 데이터 동기화나 아니면 공급 업체 정보, 결제 네트워크 이런 걸로 이제 잘 엮여 있어가지고 전환 비용이 굉장히 크고, 전환을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 이전이나 아니면 직원 재교육, 프로세스 재설계 같은 전환 비용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ERP 업체가 통합 솔루션을 제시하더라도 이제 ERP 모듈로 비례 기능을 대체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 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제 해자 요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 경영진이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이제 주로 이제 새로운 고객사가 유치되는 그런 경로는 이제 원래 이제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가 아니라 종이와 엑셀 같이 수동 프로세스를 대체해가지고 이제 좀 이들을 이제 고객사로 유치하는 것이 좀 경우의 수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SMB,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제로는 이제 이런 수작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그 솔루션을 활용하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자동화하는 첫 단계로서 이제 빌의 그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이제 한번 그 이 플랫폼 맛을 보게 되면은 한번 플랫폼에 정착하게 되면은 전환 비용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비대칭성에 기인해가지고 해저가 정당화된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깊숙이 내재화되게 되면은 다른 경쟁 서비스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제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 유치된 고객들은 잘 유지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좀 해자가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달러 기반 유지율은 21년에 124%, 22년에 131%로 매년 120% 이상의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Net Dollar Based Retention Rate for Bill.com customers increased to 131% during fiscal 2022 compared to 124% during fiscal 2021 and 121% during fiscal 202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금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 이 순유지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산정되냐면은 이제 전년도하고 이제 같은 고객이 사용한 그런 매출이 이제 완전히 똑같다라고 하면 100%인데 이제 그 유지율이 124%라는 거는 같은 고객이 더 많이 이제 24%나 더 많이 이제 이 플랫폼에서 더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22년에는 이게 31%더 증가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잠금 효과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빌 플랫폼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마치 MS 오피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은 이제 MS 오피스 문서를 이제 공유하는데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편익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빌닷컴 이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제 같은 플랫폼에서 이제 이거를 결제하게 되면은 보다 더 자동화에 따른 그런 그 시간이나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플랫폼 그 이용의 사용자 편익이 더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SMB 기업들이 성장해가지고 대기업이 되더라도 이런 네트워크 효과, 그 다음에 전환 비용 때문에 플랫폼이 지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었고,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 관점의 승자는 빌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예상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이 되면 될수록 이제 그 ERP 시스템 같은 거를 활용할 그런 기여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이탈해 나가는 그런 고객이 얼마나 되는가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빌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기업을 운영해온 그런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소기업이 대기업까지 성장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가지고 좀 정말 그런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그런 내러티브 속에서 이제 그 고객이 이탈해 나가는 시나리오가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좀 장기적인 그런 효과는 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런 측면을 좀 리서치 해가지고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를 좀
결론 내려서 다음 주에 한번 공유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빌닷컴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고,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Q&A 한번 답변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주년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거 좀 정리해가지고 공유 드려보고 오늘의 라이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 정도 쉬었다 오겠습니다.